어디 보자. 하나, 둘, 셋. 헤이, 설날이 코앞이네. 엄마! 엄마! 고세 설날이 코앞이야. 이번 설에 올라고? 아니, 그래서 걱정인데. 아이, 올 생각 하지도 말고 신랑이랑 둘이 있어라잉. 아, 그러면 엄마, 내가 이번 설날에 선물 잔뜩 아주 풍성하게 해서 보내는 건 어때? 선물? 응. 엄마가 이거 설날이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은 일상이니 사실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설 선물로 보답을 하면 그나마 제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뭘 해주지? 이번 설엔 가족 친지들 얼굴 좀 보려나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선물로 대신하려는 당신. 그렇다고 선물을 고르러 나가기도 어렵고 대체 어디서 어떤 선물을 사야 하냐고요? 정답은 바로 전라남도 농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비대면 명절, 비대면 선물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인기가 오르고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설 선물 기획전을 마련,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맛 좋은 상품들을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내 가족,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건데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저 박지선이 출동했습니다. 오, 여기가 작업 공간이구나. 오, 아, 선별하고 있나 보다, 저기. 우와, 아주 정확하게 똑깍똑깍. 아침부터 분주한 굴비 작업장. 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합니다. 네, 왔으니 저도 좀 일손 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힘쓰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일은 오,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 아, 네. 줄 세워서 이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또 자동화가 좋네. 예전에는 이게 손으로 다 거울하고요. 네. 손으로 다 선별했어요, 눈으로. 아, 크기별로 이제 작은 거, 큰 거, 10,000원, 20,000원 야. 선별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던 네.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몸도 편하고 네. 애들에 비해서는 네. 저기 옆에 서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아, 이거 좀 재밌는데? 적성에 맞는데? 설 선물 세트 살피러 왔다가 적성을 찾아버렸지 뭐예요. 벨트 위에서 착착 선별을 마친 조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재료의 싱싱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또 같이 중요한 하나의 소금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재료가. 5년 가까이 영광굴비의 또 다른 주인공, 주연만큼 빛나는 조연, 바로 천일염입니다. 1년, 2년 못 된 것보다는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들은 뒤끝이 좀 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소금이 달다? 아니, 뭐, 그거야. 살짝 좀 찍어 먹으면 알겠죠? 이거 좋아가지고. 이제 조연과 주연이 만날 시간. 야, 그럼 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와, 딱 한 마리 잡고. 네, 아가미를 돌려가지고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네.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게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미 딱 벌리고 여기다가 소금 저 좀 봐주세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요?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6만 마리의 조기를 간하는데요. 참조기와 천일염,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터득한 노하우가 더해집니다. 석간 부대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옆거리 부대. 야, 우리 어머니 이거 손 빠른 거 좀 봐봐. 예. 어머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습니다. 야, 역시 10년 경력은 뭐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바로 손짓으로 보여주시네.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뭔 노하우? 우리 기술자예요. 이거 엄청 이게 노하우가 없으면 이렇게 잘 엮기도 못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힘들어요. 하루 이틀
이틀 만에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란 말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비교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저 몇 점? 몇 점? 빵점. 아유, 탈출까지 하네. 역군굴비는 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세척한 다음 걸대에 널어주는데요. 물기가 가시면 냉동실에 급냉시켜 보관해 두었다가 포장합니다. 쪄도 구워도 지져도 맛있는 영광굴비. 이만한 설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번 설날은 맛도 좋고 주면서도 기분 좋은 영광 굴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설 선물 세트는 굴비만큼이나 사랑받는 우리 고기 한우와 한도입니다. 때깔만 봐도 보통 등급이 아닌 것 같죠? 야, 진짜 고기 좋아하는 저 박지선에겐 눈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야, 진짜 크다.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 부위예요? 한우 갈비부위입니다. 야, 한우 갈비. 아, 이게 그 또 설날하면은 갈비잖아요, 갈비.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고기는 어디에서 온 고기예요, 그러면? 주로 나주 인근 지역, 뭐 전라도 그리고 좀 그 명절 때 지금같이 좀 따질 때는 뭐 전라도 인근 지역, 전북에서도 뭐 믿을 수 있는 100% 우리 한우만을 사용해 만드는 설 선물 세트. 한우의 다양한 부위 중에서도 명절에는 단연 갈비가 인기인데요. 갈비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위가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설날에 가장 또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 중 하나가 유독 갈비가 굉장히 이렇게 손에 꼽거든요. 네, 그렇죠. 갈비가 많이 나가죠. 왜 그럴까요, 대체? 네, 가족들하고 이제 무난하잖아요, 먹기에는. 달달하게 양념에 재워 굽거나 찌는 갈비는 온 가족이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부위인데요. 손질을 마친 갈비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준비를 하고 500g 단위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뼈와 살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주문이 몰릴 것을 대비해 갈비 같은 인기 부위는 한 달 전부터 물량을 준비해둔답니다. 이번에는 구워야 제맛인 등심. 두툼하게 썰어 마찬가지로 포장해주고요. 차돌인가 싶은 다음 부위는 이제는 소고기가 아니네요. 예,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삼겹살? 예, 예. 아니, 삼겹살이 명절에도 잘 나가요? 삼겹살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기호식품 아니겠어요? 아, 그건 맞죠. 근데 왜 명절에도 이렇게 또 소고기만큼 많이들 찾으시나요? 이제 그러면 기존 삼겹살하고 틀리게 이제 대패 0.2mm로 썰어가지고 대패 삼겹살인데 다른 제품하고 틀린 점은 냉장 상태에서 저희는 세제를 해요. 아, 미술 작품 같아. 예. 이것도 이제 포장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선물하기 좋은 한우, 우리 가족들끼리 먹기 좋은 한돈. 필요에 따라 골라서 주문하면 되는데요. 포장은 어떻게 돼서 오냐고요?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팩 포장과 함께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한우한돈 최고야! 설 선물 찡! 직접 만나지 못해서 더 애틋한 마음. 남도의 맛과 정성으로 꽉 채워진 남도장터를 통해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설에는 우리 것이 최고요! 입안으로?
농장운도 울고 가는 겨울.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도 기정 리포터가 행복한 그 이유는?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래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바로 이 딸기. 딸기 맛보려고요. 달콤해. 추워. 추위가 반가운 이유는 바로 딸기 때문이죠. 과즙 업, 상큼한 업. 입맛 살리는 겨울 딸기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상큼한 향기 풍기는 이곳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공기 좋네요. 소백산행의 맑은 공기, 맑은 전기를 맡은 이곳에 달콤함이 있다고요. 예, 그 정체는 뭔가요? 딸기입니다. 딸기. 요즘 제철 맞은 딸기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다고요? 예, 맛있어요. 소문 좀 났나요? 예, 소문 좀 났습니다. 아, 그 소문 듣고 왔죠. 자, 그럼 빨리 딸기 만나러 가시죠. 잠깐. 예? 소독을 아닌가? 해야 됩니다. 소독을 하고 하셔야 돼요. 에어 소독. 소독이요? 요거. 추워. 이제 소독 다 됐나요? 1년 내내 심지어 겨울에도 딸기를 맛볼 수 있는 딸기 농장. 영주 최초로 고설 딸기 재배에 성공해 해마다 딸기 찾는 사람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데요. 아니 그런데 온실 이름이 천적 사용 그 뭐 온실이라고요? 그렇죠. 이 딸기에 피해를 주는 응애란 녀석이 있는데 이 응애 녀석이 딸기 잎에 거미줄을 쳐가지고 광합성을 못하게 해요. 개를 잡아먹고 크는 게 이 녀석입니다. 칠리 이리응애라고 하는 이 천적이에요. 칠리 무슨 응애? 이리응애, 칠리 이리응애. 제가 소스도 칠리 소스 좋아하거든요. 이 녀석이 그 피해를 주는 응애를 잡아먹고 크는, 그래서 우리가 천적 사용 온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애는 응애로, 나쁜 응애를 착한 응애로 잡는다. 그렇죠. 오, 얘는 착한 응애야. 착한 응애야. 그러하다 이곳의 딸기가 더욱 맛있고 건강한 이유는 바로 천적 농법을 사용하기 때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벌레에는 벌레로 맞선다. 농약 사용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농법.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천적 사용 온실이라죠. 우와, 딸기 싱싱한 것 좀 보세요. 요 딸기 내 딸기, 저것도 내 딸기, 요거 저거 모두 다 내 딸기. 아닌데 이거 내 건데. 아, 그렇죠. 다 사장님 거죠. 아, 근데 딸기가 참 따기 편한 먹음직스러운 위치에 있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수경재배요? 예. 장기간 6개월, 6월 달까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이 상토가 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료는 이 점적 호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그 흙에다가 영양분을 주면은 뿌리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수가 되는 거죠. 수경재배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자라는 딸기. 농민은 물론 아이들 안성맞춤 눈높이로 체험 농장으로도 인기 만점. 우리의 뽀글뻔이도 드디어 시식을 해보는데 수확하기 바쁘게 바로 포장 작업 들어갑니다. 이렇게 꼭지가 하늘을 향한 딸기가 당도가 꽉꽉 찬 맛있는 딸기란 말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주문한 딸기 가지고 왔어요. 우선 맛부터 가요. 어떤가? 역시.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 정말. 오늘은 왜 10개씩이나 주문했어? 하나를 먹었는데, 네. 다른 분들이 옆에서 사달라고? 네. 아우, 고마워요. 저기 보여주세요. 네. 짠 한번 해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만난 상큼하고 달콤한 맛. 여러분도 쑥 처진 이 겨울 상큼하게 딸기 하세요. 딸기의 진수를 찾아 SNS를 뜨겁게 달군 핫플레이스 경북 도천 신도시에 자리한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관계 너무 이쁘다.
아니, 사장님, 이곳에 오면요, 그 맛있는 딸기를 좀 더 상큼하고 달콤하고 특별하게 맛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달콤한 디저트랑 음료를 맛보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오호. 그렇죠. 딸기 있는 곳에 디저트를 뺀다면 팔 수 없는 찐빵과도 같다죠. 스콘, 에그타르트, 아메리칸 쿠키, 마카롱 등 달달하게 입맛 사로잡는 많고 많은 디저트 중에서도 안동 딸기로 만든 오늘의 주인공 딸기 케이크 발견. 와, 여러분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SNS를 핫하게 달군 도청의 맛집 디저트들. 야, 하나같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종류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종류는 마카롱이랑 쿠키 그리고 딸기 케이크가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장님도 다 못 외울 정도네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건 뭐니 해도 딸기 케이크예요. SNS를 강타한 셀럽 중에 셀럽. 뭐니 해도 음식은 제철 음식이 최고잖아요. 과일이라고 왜 아니겠어요? 제철 맞아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케이크가 만났다. 밀려드는 주문에 만드는 족족 완판신화 기록 중. 아니, 인기는 솔직히 어느 정도예요? 전화로 주문하셔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예약까지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로 공수해온 신선한 딸기로 만들기 때문에 딸기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디저트. 와, 아니 제가 사실 딸기 하우스에서 딸기를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는데 딸기를 보는 순간 또 먹고 싶어요. 이게 바로 딸기가 가진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맛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딸기 라떼예요. 딸기 라떼. 오, 여기는 딸기 케이크. 네. 케이크도 두 가지네요. 네. 여기는? 생크림 케이크. 여기 옆에는? 크림 치즈 케이크. 여기 옆에는? 익숙한데 뭐가 올라갔어? 딸기 올라갔어요. 이 정체가? 딸기 마카롱이에요. 딸기 마카롱. 여러분 마카롱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마카롱 위에 딸기. 먼저 딸기 라떼로 목 좀 축이겠습니다. 이야, 딸기가 그냥 보입니다. 보여. 이 안에 딸기 있다. 응? 이거 달콤한데요?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럽고요. 이 딸기는 언제 가져와요? 보통 딸기는 당일날 가지고 오고요. 딸기 라떼에 들어가는 수제청을 만들기 하루 전에 가지고 와서 숙성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층층이 빵이 있고요. 생크림이 있고 딸기 있고 생크림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빵, 생크림 그 위에 다시 마지막 활용 점정 딸기. 촉촉한 케이크 시트 위에 아낌없이 펴발라준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담백한 크림에 스며들 때쯤 상큼한 딸기가 팡팡. 부드러워서 쓰러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욕심 부르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딸기로 시작해 딸기로 끝나는 하루. 기종 리포터의 먹방은 오래도록 이어졌다고 한다. 딸기 그만 먹고 싶다. 딸기 그만 먹고 싶다. 주위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 딸기가 있기 때문이죠. 달콤한 딸기 농장부터 카페에서 만나본 딸기 디저트까지 상큼한 활력이 필요할 땐 딸기 하세요.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에? 딸기에 카페에서 맛본 이 딸기 디저트의 맛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러 오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매서운 한파를 뚫고 달려간 곳은 포항 구룡포. 시퍼런 동해가 반기는 이곳에서 어떤 로컬 레시피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추워가지고 제가 좀 돌돌돌돌 말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올해도 이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들, 로컬 레시피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역시 셰프를 모셔야 되겠죠. 오늘의 셰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쌤이 이제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설마 이 겨울에 바닷가일 줄이야. 설마 이 바다에서 뭐 물에 들어가가지고 뭘 따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시죠? 바닷속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바닷바람을 흠뻑 먹으면 포항초. 포항초? 네. 포항초가 뭐지? 네, 이게 포항에서 자라는 포항의 특산물인데 겨울 시금치를 말해요. 이게 날씨가 추워야 그 시금치의 단맛이 올라요. 그래요? 겨울 다 와야 되는 게 정말 겨울 다운 날씨잖아요. 진짜 있을까? 파릇파릇한 시금치가? 한번 가볼까요? 그럼 가보죠. 밭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밭에 한번 가볼까요? 네. 짜잔! 겨울에서 봄으로 순간 계절 이동을 한 듯한 착각에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땅은 얼어붙고 바람은 인정사정 없는 겨울에도 한껏 푸르른 포항초의 매력 발산이 시작됩니다. 이게 시금치예요? 네, 겨울에 노지 시금치. 우와, 아니 이 한파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그렇죠. 시금치가 밭에 있다고요? 네. 우와, 우와, 갑자기 춥던 추위가 싹 살아나와 봄을 보는 것 같아. 봄. 이야. 겨울 시금치는 좀 키가 작고 납작납작하고 오동통통해요. 밟지 말고 조심조심 가야지. 조심조심 해도 밟힌다. 포항초는 포항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시금치를 말하는데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일반 계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는 작지만 단맛과 향이 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제 많이 탔으니까 자, 이제 요리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너무 추운데 빨리 안으로 가요. 그래 가볼까요? 가요 이제. 아이고 가봅시다. 동해의 바닷바람이 길러낸 포항초를 필두로 구룡포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먹기는 간편하고 영양은 가득한 구룡포 김밥 만들기 함께 배워봐요. 자, 드디어 저희가 이 추위를 뚫고 시금치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제 기용포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룡포 김밥도 아니고 기용포 김밥이에요. 좀 낯설지요? 네. 기용포는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구룡포를 기용포 그래요. 그러니까 구룡포의 촌말을 기용포라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름이 기용포였군요. 네. 일반 김밥과 이 기용포 김밥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용포 김밥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자잔! 시금치. 저희가 이제 좀 전에 해풍을 맞은 시금치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김밥이니까 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밥이 지금 색깔이 파랗죠? 초록색이에요. 네, 시금치를 즙을 내서 미리 불려놓은 거예요. 시금치밥이네요. 네. 구룡포 김밥의 맛은 포항초 김치가 좌우하게 된답니다. 포항초와 함께 고춧가루와 액젓 등 기본적인 김치 양념도 준비해주세요. 그런데요, 요 재료는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는 새우젓갈하고 이제 쌀누룩으로 담은 새우장이라고 해요. 새우장. 네, 그 새우의 간장게장이 아니고 새우장. 그 수육이나 해 먹을 때도 써도 좋아요. 그럼 이제 집에 혹시 이게 없으면 새우젓 쓰면 돼요. 이게 시금치하고 궁합이 잘 맞나 봐요. 아주 잘 맞죠. 네. 그리고요, 저는 김치 담는데 감이 왜 들어가지? 시금치가 염증을 잡는 그 식품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감이 들어가면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시금치하고 감이 만나면은 염증에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야, 오늘 있잖아요. 진짜 일석이조입니다. 맛있게 그렇죠. 먹는 데다가 거기다가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구룡포 김밥 만들기의 첫 단계는 포항초 김치 만들기인데요. 살짝 데친 포항초에 김치 양념과 홍시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항초가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살살 섞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자, 시금치 김치를 다 만들었는데요. 시금치 김치를 만들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시금치 나물을 하듯이 삶으면 안 되고요. 얘는 넣었다가만 꺼내야 돼요. 아, 뜨거워 하면 건지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래야 김치의 식감이 있죠. 맞네. 우리가 나물 할 때는 조금 좀 삶아줘서 약간 네네. 몰캉몰캉한데 네. 요건 거의 파릇파릇하게. 네네. 아유,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의 식감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뿌리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살려둬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이 뿌리를 우리가 싹둑싹둑 자르는데 뿌리가 이렇게 몸속에 있는 요산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달큰하느니 그 단맛도 올려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치 만들 때 뿌리 꼭 그대로 살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 김치를 넣어서 김밥을 만드나요? 아니, 중국김밥처럼 이제 밥 따로, 찬 따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거저거 다 넣어서 많은 김밥이 아니라 그렇지. 밥은 따로, 차는 따로. 그렇지. 그래서 김이 이렇게 요맨한 거지. 왜 이렇게 작은가 했었는데. 구룡포 김밥에는 포항초 즙으로 지은 밥이 들어가는데요. 충무 김밥처럼 한 입씩 베어 먹기 좋도록 김밥을 말아줍니다. 무말랭이 어묵 무침과 구룡포의 특리 과메기가 반찬으로 올라가고요. 포항초 김치와 시래기 국까지 더해지면 짜잔! 구룡포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니, 저는 김밥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푸짐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겨울에 그 뜨거운 포항초, 이제 그 시금치가 되겠고요. 그렇죠. 요거는 바다에 이제 해풍을 맞은 가을, 무, 말랭이, 어묵 무침이 될 것이고, 네. 요거는 잘 알다시피 가메기로 만든 지예요, 지.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시금치 시래기로 만든 시금치 시래기 국. 시금치로 시래기국으로 먹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구룡포의 모든 이 건강한 식재료가 한가득 모여 있는 김밥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보기도 좋은데 맛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 순간을 위해 칼바람 맞으며 포항초를 캐왔습니다. 구룡포 김밥 드디어 맛을 보는데요. 세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으니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겠네요. 좀 맵습니다. 선생님 원래 매운 거예요? 아니면 약간 매콤하지요. 약간 매콤하게? 네. 아, 맞아. 충무김밥도 좀 매콤했는 것 같아요. 매콤하게. 정신 번쩍 들게.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매콤하면서 달콤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그렇나요? 이 겨울에 좀 뭔가 추운 게 느껴질 때 화끈한 맛. 매운 게 들어가니까 몸에서 화끈하게 호 열이 올라오면서 단맛이 다시 한 번 더 기분을 좋게 입안을 싹 돌아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잘하시네. 자, 오늘 우리 셰프님께서 정말 이 독특한 우리 포항의 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포항초. 그 맛과 기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구룡포 김밥으로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는 겨울 밥상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장면 뭔지 아세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거든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평창 봉평인데요. 메밀로 유명하잖아요. 이효석 선생이 작품으로 메밀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면 오늘 제가 만날 주인공은 음식으로 메밀의 맛을 널리 알린 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메밀과 열애 중인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이 식당에 들어오니까요. 그냥 시골집 같은 정겨움이 딱 느껴지는 게 뭔가 범상치 않아요. 제가 메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듣고는 왔는데 정확히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순수 메밀 전문점이에요. 예, 메밀 음식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평창 봉평의 특산물 메밀을 사용해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이곳은 지난해 100년 가게로 선정됐는데요. 김윤희 대표가 메밀과 인연을 맺은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신 노하우가 정말 상당하실 것 같은데 100년 가게 선정은 작년 8월에 되셨고 그럼 도대체 식당은 언제부터 운영을 해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31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 노하우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메밀 음식점을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배워서 제가 여기서 다시 메밀 음식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셨던 게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전문가로 거듭나신 거네요. 네, 제가 사실 이 메밀하면은 막국수랑 전병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메밀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었거든요. 제가 그것 좀 어떻게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제가 가볼 데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어디론가 부지런히 향하는 사장님.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여기는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공장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하는 공장이에요? 여기가 메밀 공장이에요. 저희 지역민이나 저희 식당 대표님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장이에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저희가 원재료를 좋은 재료를 받아서 저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법. 더 맛있고 건강한 메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한 공장에서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믿고 먹는 국내산 메밀입니다. 이제 이번 메밀은 보시다시피 메밀 굵기도 굵고요. 그리고 윤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 금방 수확해가지고 그리고 도저히 선별해가지고 온 거라서 메밀 이번 거 참 좋습니다. 이 메밀이 최고 맛있을 시기가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거두미를 한 상태에서 그때 메밀을 먹기 시작하는 게 12월, 1월, 2월, 3월이에요. 그때가 제일 맛있고요.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메밀. 이제 부드러운 가루로 변신할 차례인데요. 선별 과정을 거친 메밀을 기계에 넣고 단단한 껍질을 벗겨준 다음 갈아주면 희고 고운 메밀가루가 완성됩니다. 통메밀에서 메밀쌀에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제가 이걸로 반죽을 해서 맛있는 메밀국수를 만들어 드려요. 드디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맛볼 수 있어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메밀이 맛있어지는 시간. 고소한 기름맛 입힌 부침부터 시원하고 담백한 막국수까지 100% 메밀의 자부심이 뿜뿜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00% 메밀만 사용하면 이게 반죽이 잘 안 돼서 보통 다른 가루를 섞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100% 메밀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메밀 전병이나 부침이나 이런 것들이 100%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이 부치기를 하기 위해서 전이라 그러죠. 하기 위해서 메밀쌀을 12시간을 불려요. 얘가 물을 만나면 점성이 생겨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남들보다 이만큼 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메밀 전문점이다 보니까 내가 메밀을 전부 다 자체 제작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걸로 메밀 쿠키로 과자로 손님들한테 후식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동기예요. 바삭하고 고소한 건강 디저트 수제 메밀 쿠키입니다. 올림픽 때 히트를 쳤어요. 외국인들도 쿠키에 너무 반했고요. 자기가 쿠키 전문가인데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실 음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전 재밌습니다. 음식 만드는 게. 그리고 음식 개발을 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서 후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들이 던졌던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제가 메뉴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의 비법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 막국수와 전병, 최근에 개발한 옹심이까지 소박하고 건강한 메밀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 막국수에 전병에 옹심이에 쿠키까지 거의 뭐 메밀 뷔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야, 진짜 그래도 여러분 막국수가 기본인 거 아시죠? 보세요. 이거 때깔 고운 것 좀 보세요. 어디 한번 비벼볼까요? 막국수 면치기부터 선보이는 윤지한 리포터. 전병, 옹심이, 쿠키 골고루 야무지게 맛보는데요.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메밀 풀코스 제대로네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니, 이 메밀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말고요. 이 음식에도 저 음식에도 메밀을 접목시킨 사장님의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는 음식의 맛이랄까요. 정말이지 건강한 맛입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메밀의 맛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문이 들어왔네요. 2건이나 들어왔네요.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아, 정말이지 제가 본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다 쉴 틈 없이 바쁘세요. 아니, 지금 컴퓨터로 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컴퓨터로 SNS 나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런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나마 요거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다 스톱이 됐잖아요. 스톱이 되면은 또 저희 음식점도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위해서 가족처럼 자기 사업처럼 운영해 줬는데 안 된다고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우유를 또 사야 되는 그런 건데. 블로그를 통해 메밀 음식 레시피도 올리고 식당 이야기도 공유하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장님.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함께하는 직원들을 위해 메뉴 개발부터 소통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 해주신 음식도 먹어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참 열정이랑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꿈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100년 가게가 선정됐으니까 1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꿈이고요. 또 제가 하는 이 음식들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전통 음식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게 먹거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얀 눈꽃처럼 예쁜 메밀꽃의 꽃말은 바로 연인인데요. 연인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인연. 메밀과 함께한 인연,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한 인연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에서 3천이 넘었다. 네, 정답입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금? 네. 우리가? 친구가 해서 따라서 불안해서 매일 들어가서 어플로 계속 봤거든요. 대다수의 생각은 야 주식하다가 망한다. 실제로 만나보네. 당신이 만든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 처음 왔어요. 진짜 처음 왔어요. 고객 예탁금도 70조 가까이 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은 40조 거래대금이 나오니까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코스피 3000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제 말 그대로 천정이 뚫려 있는 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과거 저희가 뭐 10년 박스권에 행보했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점에서 사고 파는 분들이 많았었고 두터운 매물이 되었던 부분이 아예 상단이 활짝 열려버려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케이스가 된 거니까요. 여기서 어떠한 유동성이나 어떠한 뭐 트리거가 작용을 해서 4천, 5천을 못 간다라고 말하기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는 정말 뭐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생각하기에 개인들은 돈을 못 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외국인 기관들이 돈을 벌어간다. 근데 지금은 개인이 돈은 많았지만 자산은 많았지만 한 대로 모이지 못했던 힘이 동학힘 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뭐 만들어내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힘들을 응집하게 했고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정말 스마트한 개인들이 될 수 있겠죠. 젊은 친구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요즘에는 다 많습니다. 이제 그저께는 제가 이제 객장에 잠시 나와 있으니까 네. 군인이 휴가 나왔나 봐요. 네, 휴가 나와서 계좌를 개설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증권회사 다니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분께서 그냥 대표 전화로 전화 오셔서 저 외국인인데 주식 계좌 어떻게 개설해야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는 케이스죠. 해외 증시들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케이스로 온 게 아니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기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 과연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유머니들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처럼 30%, 40%씩의 단기 조정이 온다면은
그 부분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정신력이 될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일 수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상승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뭔가 조정을 좀 해야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너무 과열됐구나 이거 좀 진정시키고 안정된 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막 일이 벌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겠네요. 그렇죠.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지. 항상 좋지만 않을 테니까요. 평생 예금만 하셨던 분이에요. 원금 보장에 정말 특화가 돼 있으신 분이죠. 2%의 손실이 나도 그걸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하시면서도 금리보다만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3번의 조정을 겪는다고 했었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으실지. 주식에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내가 더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정말 괜찮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죠. 야 누가 삼성전자 좋다더라. 아까 뭐 남선알루미늄이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미래까지 네 미래를 다 맡기냐? 네 미래까지 다 맡겨? 지금 이제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자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젠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전같이 뭐 15%씩 금리를 주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요. 개인이 자기 자산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주식이라는 자산에 당연히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 다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 모임 가도 그렇죠. 주식 얘기하고 뭐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주식에 좀 두려움이 많은데도 지금은 야 요즘 어떻게 개설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버블이다.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죠. 외환위기도 있었고 IT 버블도 있었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있었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판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은 2배가 더 간다고 하면은 그건 버블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솔직히 꺼졌을 때 그때가 버블이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열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끝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장에 참여되어 있는 그 누구도 지금이 시장의 끝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이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를 하시고 내가 좀 더 알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 이제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워낙 정보가 많이 열려 있어요. 고객분들께서 많이들 문의하시는 게 야,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맹목적으로 이제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조금 이제 수업료를 낸다고 이야기하죠. 따지고 보면 못 모르고 들어와서 내 돈을, 내 자산을 잃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 자산은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못하는 분이니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이거는 맞는 정보다 아닌 정보다 그냥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통적으로 이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주식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은행에 예금이 있으신 분이고 거기에서 일부분의 자산을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 중에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10% 정도의 자산이 위험자산에 노출되는 부분인데 그 1억이 내 모든 자산인 것처럼 이제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ETF로 형태로 접근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든가 뭐 집중 투자를 벗어나는 분산 투자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주식과 채권이라는 형태를 적절히 섞어서 위험도를 낮춘다든가 내가 결정을 했었을 때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이거 적당하다는 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예전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율들을 잘 아시다시피 100에서 자기 나이 숫자만큼 빼서 이제 그 나온 숫자만큼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경제학적인 부분이나 내가 20살이다. 그러니까 100에서 20을 빼면 80%잖아요. 네. 80이잖아요. 20살은 아직 한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를 안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범주 속에서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주 그 정도에서 판단을 하고 좀 더 면밀히 내 성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적합한 부분들을 추천받으시고 진행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한 40% 50%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장이 막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항상 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난 다시 주식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시장을 또 떠나시는 케이스들이 간혹 많이 발생하시는데 손절이라는 뭐 범주도 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벗어났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뭐 정리를 하는 것도 버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적절한 손절도 필요하다. 주식을 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네.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고 선생님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오더라도 네. 긍정적으로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냥. 긍정적으로 보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주 오해할까봐. 난 그렇죠. 잘 오해하거든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 셀프가 어딘지 저한테만 잠깐 따로 말씀드려도 네, 잠깐만. 크게 아, 하나 들렸다. 어디? 내 별명이 소모즈거든. 그 주식요? 어디죠? 카메라 끄고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미 다들 경험하시고 지금 직접적으로 다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 될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주위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완전 대중화가 돼버렸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는 상황이겠지만 충분히 앞으로 새로운 섹터, 새로운 부분을 스스로가 발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먼저 관찰을 해보시고 아, 여기에는 어떤 게 좋을까? 여기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고 뭐 보고 이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거 전문가들도 힘들지 않나요? 맞죠? 아, 고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힘들어 진짜 위로가 되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종목들에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게 펀드이면서 또한 ETF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상한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방금도 자기 나이를 뺀. 맞아. 그다음에 뭐 소문에 사고 뉴스 떴을 때 팔아라. 맞아. 뭐죠? 무릎에서 뭐죠? 허리에서 뭐 사고 무릎인지 허리에서 사갖고 어디가 어깨인지도 모르는. 아, 기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속담들 다 믿을 만한 지론인가요, 사실? 이제 그런 교훈들이 나왔다는 게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나의 기준인 거죠. 왜냐면은 꼭지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기다렸다가 꼭지에서 이제 머리 꼭지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파는 거죠. 그래야지 이익이 실현되고 내 리스크가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일 때 팔아야 되는지 막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아니 주식을 왜 팔아야 되는 거지? 그 시간적인 투자 가치가 길다고 한다면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투자하는 그 가치관이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장기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한 종목을 너무 맹신해서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마라. 적절하게 수익을 보면 빠져나와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 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답이었다. 자기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주위에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 종목 사야 되느냐, 이 종목 사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책임은 니한테 있다. 그 말이 중요하네요. 책임은 너한테 있다. 어차피 너가 벌었다고 내한테 뭐 줄 거 아니지 않느냐. 김수생님의 경우에는 투자에 자신의 어떤 태도라고 한다면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뭐 좋은 주식 싸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하면 시간을 낚아에 넣어봅니다. 좋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좋은 주식은 이미 그게 가격이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싸게 살기 위해서는 한참 좀 일찍 사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 그런 사업의 본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한 종목을 사서 4년이고 5년이고도 가져가요.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고, 그 공부해 보려고 하는 속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한가? 아니면 당장의 재무가 불안정하더라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영끌, 뭐 B2 이런 분들이 있다고 네. 듣긴 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빚을 고객분들 내서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도? 맞죠. 흔히 이제 차익 거래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스크는 안는 거죠. 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내가 충분히 여기서 3%, 4%를 낼 수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한다면 이게 분명히 차익 거래거든요. 이게 투자의 기법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거에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에 내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끌이라는 단어처럼 영혼을 끌어들여. 다 땡겨와서 내가 여기서 뭐 아니면도 나의 부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건전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거든요. 흔히 자산 관리를 할 때 꼬리표를 달아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한 3개월 뒤에 쓸 돈이에요. 써야 될 자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는 승부수를 띄운 거죠. 3개월 만에 내가 뭔가를 터트려서 여유 자금을 더 만들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 분류를 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자금은 내가 투자라는 걸 해도 되겠다. 정말 좀 길게 보고 묻어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게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건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와 리스크, 뭐 자산 관리,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 잃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명도 듣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투자를 조금 하시긴 했잖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더 공부하고 진짜 파악 많이 해서 이제 진짜 학생이 돼보려고 합니다. 주린이에서 벗어나곤 싶은데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 생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고 모르는 거고 미지의 세계에 저는 도전을 포기하겠습니다. 진짜일까?